여기는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이게 탈출 넘버 원. 어느덧 네. 12월 또 중순이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다들 연말 약속 어떻게 많이 잡히셨어요? 상대방들은 동의를 안 했는데 저 혼자 쭉쭉 상상을 하고 스케줄표에 체크를 해놨어요. 이번 뭐 크리스마스 때도 남편분과 상의 없이 그냥 예약을 하셨다고. 네, 상의 없이 어디 예약해놨어요. 네, 아니, 애기 어때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송년회는 굉장히 챙깁니다. 아.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남편들이 송년회야 이러면 보내주거든요. 예. 본인도 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네. 맞아요. 그리고 밤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아.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해가 지나갈 때까지 그냥 쭉. 알차게. 네, 웬만한 송년회보다 알차죠. 예.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친구들이 다 솔로가 많았었는데 네. 이제 올해는 저 혼자 남고 다 이제 커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울지 말래.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애들 좀 봐줄래요? 그래요. 남편이랑 둘이 어디 가고 싶은데. 우리 애도 좀 봐주고. 우리 애도. 제일 기부잖아, 제일 기부. 제일 기부. 김지미! 오케이. 김지미! 김지미! 너무 잘하세요. 제일 기부해. 좋잖아요. 애기를 또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황 기자님 뭐 다른 계획 없어요, 연말에? 아, 저는 이제 드디어 집 이사가 이제 완료가 돼서 네, 그동안 못했던 집들이 약속만 지금 계속 연말까지 잡혀요. 그래요. 저희가 연말 계획 좀 여쭤보려고 스케줄표를 좀 그렇죠. 보라고 맞아요. 드렸어요. 네. 혹시 좀 볼까요? 황 기자님은 그래요. 네. 저희 가족들도 해야 되고 제 고등학교 친구들 또 와이프 친구들 그리고 또 처가 이렇게 저는 별로 없어요. 뭐 프로그램 회식 좀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빨간색 하트를 좀. 하트. 잠깐 이거 설마 그러면 일요일 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뭐예요? 사랑이. 이날만큼만이라도 좀 사랑 좀 하자. 이날만큼이요. 아니 근데 저를 그렇게 뭐 왜 그렇게 보세요? 저를?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자, 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뭐 1년에요. 제가 한 2번 정도 술을 먹는데 30날에 딱 표시가 예, 돼 30날에 딱 저희가 막년을 늘 매년 어떤 분들하고 하세요? 저 우리 여기 네? 뛰는 친구들 그 팀들하고 보통 요 날이 이제 시상식 때 다들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날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이동해서? 예. 그날 이렇게 2차로. 또 그렇죠. 저 같은 날은 이제 수요일이 제 스케줄이 비는 날이라 보통 이제 AU 원부 2차례 가졌고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몰라요? 애는 유치원, 엄마는 브런치. AU 원부. 그래요? 네, 9시 반에 만나서 3시까지 그냥 쭉 달리는 거죠. 자, 이정민 아나운서 한번.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동생들 생일, 엄마 생신.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은 뭐 하는지 궁금해요. 아, 마지막 날. 11일. 네. KBS 연기대상 구경. 왜 그런데 구경을 가요? 안 됐다고. 지민 씨가 연기대상 쓰길래 이렇게 싹 봤더니. 연예대상단이 연기대상을 왜 가요? 구경. 내가 보니까 김수현 씨 올까봐 가는 거예요. 가로 열고 김수현 써있어요. 가로 열고 김수현. 아니 어쨌든 여러분의 그 달력들이 다 꽉꽉 차 있고 네네. 덕분에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약속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가요. 바로 그 연말에 술 약속이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연말이면 급증하는 술자리. 이거라도 먹으면 훨씬 안전해요.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다양한 속설들이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속설 해외편. 첫 번째, 이것을 입에 물고 있기. 버터. 포리로 된 10원짜리 동전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세균이 얼마나 많아요. 쎄만 나잖아, 쎄만. 심할 텐데. 측정에 앞서 마른 안주와 함께 맥주 2병을 마시는 실험맨. 원래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나요? 구경을. 체내 흡수율이 최대치에 달하는 30분 후 30분후가 최고치라고요? 실제 음주 단속에 사용되는 기계와 동일한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맥주를 2병 마신 실험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6%. 구경.
자, 이제 영상에서와 같이 깨끗이 세척한 구리동전을 입에 넣고 5분간 물고 있다가 입에 물고 있는 채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구리동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머! 구리동전을 입에 물기 전 0.036%였던 혈중 알코올 농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근데 약간 지나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5분 지났다고 했어요. 구리동전을 입에 물고 다시 확인해 본 결과 0.036% 변화가 없었습니다. 효과 없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속설 배우의 편 두 번째. 이것을 혀에 대고 있기. 뭘까요? 해외는 주로 저쪽이네요. 영상에서와 같이 건전지에 5분 동안 혀를 대고 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분 나올 텐데. 아니 우리 실험해 주신 분은 무슨 죄예요? 실험면의 처음 수치는 0.036%. 건전지를 혀에 댄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0.036%로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확하네요. 구리 성분과 건전지의 그 어떤 것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근거가 없는 속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다양한 속설들이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속설 국내편 베스트 3. 체격이 비슷한 3명의 실험맨들과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몸이 너무 좋은데. 먼저 실험맨들의 속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안주와 함께 좋아한다. 각각 맥주 2병을 마셨는데 훈련의 실험인데요. 서로 대화는 안 하네요. 30분 후 전문가용 음주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얼굴들이 진짜 좀 벌게 지셨어요. 첫 번째 실험맨은 주사위 공부는 안 될 텐데, 지금. 0.042%. 두 번째 실험맨도 0.042%로 같은 수치네요. 세 번째 실험맨은 0.043%가 나왔습니다. 비슷하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속설 국내편 첫 번째, 껌을 씹어라. 맞아. 그래서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이 바로 껌 씹기인데요. 과연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각자 2개의 껌을 단물이 빠질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약 5분 동안 씹은 세 사람.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씹으셨어요, 지금. 물어보세요. 냄새 나는지. 확실히 근데 껌 냄새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두 번째 실험맨은 어떨까요? 처음 수치는 0.042%. 껌을 씹고 난 후의 수치 역시 0.042%로 변화가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속설 국내편 두 번째, 구강청정제로 입을 헹궈라. 자, 이번엔 입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구강청결제로 입을 헹궈볼까요? 저도 이 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20ml의 양으로 15초 동안 가글을 하는 세 사람. 그냥 본인만 상쾌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냥 가글만 해도 약간 술 먹은 맛? 술 개운하게 먹었을 때 입을 맛? 헹군 뒤 나는 것 같아요. 음주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하는 첫 번째 실험맨. 가글을 하기 전 0.042%. 시간이 지나도 안 떨어져. 과연 가글 후의 수치는 0.050%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안 되네. 두 번째 실험맨은 어떨까요? 0.042%였던 처음 수치에서 0.068%로 무려 0.026%나 상승했는데요. 세 번째 실험맨 역시 0.043%였던 처음 수치를 가뿐히 넘긴
0.051%로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요? 하면 안 되네요. 아예.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기 위해 가글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오히려 특정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속설 국내편 세 번째. 시원한 물을 마셔라. 저건 괜찮을 것 같은데. 술을 깨기 위해 흔히 하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건 도움이 될까요? 500ml의 생수를 시원하게 마시는 세 사람. 이런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준비한 거거든요. 곧바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진짜 얼굴은 더 빨개지죠. 0.042%였던 첫 번째 실험에는 (0.042%로) 변화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처음 수치가 0.042%였던 두 번째 실험맨 역시 변화가 없었는데요. 세 번째 실험맨은 변화가 있을까요? 0.043%로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술을 다 마신 후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순식간에 낮출 수는 없습니다. 알코올은 호흡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입으로 먹은 생수, 초콜릿, 껌 등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이 밖에 술을 마신 뒤 휴대전화 음주 측정기 어플이나 휴대용 음주 측정기 등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격이 비슷한 실험맨 3명이 마른 안주와 함께 각자 2병의 맥주를 마신 뒤 30분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세 사람이 각각 0.044%, 0.032%, 0.045%로 확인. 그렇다면 휴대전화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 어플은 정확한 수치가 나올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휴대전화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는 어플. 에이 말도 안 돼. 첫 번째 실험맨의 휴대전화 어플 수치는 0.293%로 처음 수치에 비해 7배 정도 상승. 두 번째 실험맨은 어떨까요? 0.032%였던 수치에서 0.298%로 10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틀리죠? 처음 수치가 0.045%였던 세 번째 실험맨 역시 알코올을 뭐 검사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0.298%로 7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0.2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다가 측정할 때마다 매번 다른 수치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 그냥 아무 숫자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휴대용 음주 측정기는 어떨까요? 처음 수치 0.044%였던 첫 번째 실험맨이 휴대용 음주 측정기로 측정해본 결과 0.06%로 상승한 모습. 아 차이가 있네요. 두 번째 실험맨은 어떨까요? 0.05%로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다행인 건 더 높게 나와요. 낮게 나오면 더 문제가 세 심하니까. 번째 실험맨 측정 결과 0.06%로 역시나 전문가용 측정기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후 휴대전화 어플이나 휴대용 음주 측정기를 과신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속설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혈중 알코올 농도를 떨어뜨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게 맞죠. 네.
잘못된 속설들을 믿었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수치를 높이는 경우만 있었지 낮추는 경우는 없었네요. 맞아요. 키를 뭐 갈지 않는 이상. 키를 갈지 않는 이상. 맞아요. 빨리 가서 헌혈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한 잔까지는 괜찮다. 소주도 한 잔, 맥주도 한 잔. 맥주 한 잔 불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와. 밥 먹을 때 한주는 괜찮아.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간 기능이 달라서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속설을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는 회식이 그 전날 있건 없건 네. 그 다음날 새벽 뉴스가 배당받는 맞아요. 날이 있어요. 엄청 일찍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예, 저희 뭐 새벽 3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4시에도 일어날 때가 많으니까 네네. 회식 그 전날 많이 했으면 네. 출근할 때도 운전을 해서 오지 마라. 아, 그냥 네. 대중교통 이용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게 불문율처럼 저희는 내려와요. 아, 그래서 이제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도 그 전날 이제 과음하시고 나서 오전에 그렇게 음주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매니저도 아침 스케줄 때문에 맞아요. 전날 술을 먹고 차를 탔는데 술 냄새 나요.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머. 자서 괜찮아요. 그랬는데 안 된다. 너 바꿔라 하면서 제가 일을 가야 되는데 매니저는 뒤에서 자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저도 뭐 보통 저희 매니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술을 연예인은 안 안 먹으니까 먹고. 예. 그래서 보통 제가 항상 운전해요. 예. 집에 갈 때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대리를 불러서 이제 보내죠. 멋지다. 매니저들이 혹시 머리를 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겠어요. 항상 운전을 해주니까 가기 전에 술을 막 묻히고 운전하기 싫을 때.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해봐야겠어요. 혈중 알코올을 저기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이제. 자, 불어봐요. 자, 더. 이번 주제는요, 휴대전화를 놓지 않으시는 네. 또 그 박지윤 씨에게 아주 유용하다고. 벌써 좀 마음이 콩닥콩닥하네요. 그렇죠. 네. 예, 키워드 주세요. 네. 키워드, 휴대전화 배터리 배터리 뭐뭐에 빨리 닳는다. 사실 이게 고민이거든요. 사실 궁금해요. 유난히 빨리 닿죠. 유난히 빠르다. 아니 이유는 네. 저는 알겠는데 왜 물으세요? 저는 알겠는데 왜 물으세요? 왜요? SNS 때문에 빨리 닿는다. 뭘 그렇게 여는 거예요, 그렇게. 뭘 열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개 얼굴도 이제 좀 맑고 투명하게 해주는 것도 열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이제 수다 또 SNS, 단체. 그룹 채팅, 그리고 인터넷. 뭐 계좌 이체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SNS 확인하셔야 돼요. 좋아요. 블로그에 글도 쓰고 아, 그래요? 진짜 많네요. 할 일이 많네요. 삶이에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 위에 휴대폰 스크롤 화면 내려보면 네. 거기에 켜져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많잖아요. 응용 프로그램. 블루투스나 뭐 이런 저는 위치 정보 이런 거 다 꺼놔요 그냥. 어딜 가게. 집에만 있어요. 아, 집에 진짜 안 걸리게. 우리 집 말까. 네. 유난히 좀 빨리 닳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평소에는 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안 닳았네? 이런 때가 있고.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종국 씨는 거의 3박 4일씩 가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제 거 투지는 진짜 3박 4일 가요. 저는 해외에 한 3일, 4일 가 있잖아요. 네. 충전기 안 가져가요. 편하게. 아니 저는 그 당일로 어디만 가도 네. 보조 배터리를 막 가져가야 3개씩 되나요? 이게 무기처럼 들고 다니거든요. 네. 저는 해외 단톡방, 나가면은 단톡방. 항상 저는 저 로밍 안 해가거든요. 누구 걸 시켜요? 누굴 걸 시켜가지고. 매니저요. 그만 연락은 매니저. 이런 걸 보고 빨리 있는 놈들이 닳겠네. 더하다. 그래서 매니저분이 술을 그렇게 드신대요. 운전이랑 매니저고. 저는 사진을 찍을 때 툭툭툭 하면서 이게 확 떨어져요. 그래요? 빨간불로 사진이? 확. 네. 아니. 교통 내비게이션 앱 있죠. 이거는 진짜 100%. 계속 열어두니까. 네, 그거를 닫지 말하고 않고 네네. 키워놓으면 그거는 계속 달아요. 근데 저 금방 가는 걸 알아요. 뭐요? 안 터질 때. 아, 맞다. 알죠? 통화불능되죠, 지금. 추울 때. 추울 때? 아니, 안 터질 안 터질 때. 때. 왜 산 같은 데 가면은 통화불능지역 같은 데 해외 가면 가면. 빨리 달아. 통화 안 터지면 자기도 이제 받으려고 힘쓰는 거야. 안테나를 자기 혼자 이렇게 그것도 해버려서. 비슷한 의미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 핫스팟을 열어볼 때 그때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언제 휴대전화 배터리가 빨리 닳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겨울에요? 얘 최애.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울 때. 우리가 살짝 무시했었는데. 춥지도 않았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추울 때. 추울 때? 아니, 안 터질 안 때. 터질 때. 왜산 같은 데 가면은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제 말이 소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오히려 여름에 빨리
닳는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더울 때. 추위를 타네. 이상하네. 글쎄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정말 겨울에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빨리 소모될까요? 진짜 겨울에.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험에는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는 같은 기종, 또 같은 날짜에 제조된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합니다. 푸시도 마찬가지라고 배터리도 생각해요. 같은 전압의 같은 모델 새 배터리 2개를 각각의 휴대전화에 넣어 사용합니다. 실험을 하기 전 양쪽 배터리의 잔량은 둘 다 100%로 완전히 충전된 상태. 그때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양쪽 휴대전화에 계속해서 동영상을 재생시키고 어느 쪽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먼저 방전되는지 관찰할 텐데요. 동영상이 더 빨리 닳아요. 휴대전화 한 대는 한겨울 야외 온도와 같은 1도 정도의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른 한 대는 21도의 실온에 둡니다. 따뜻한데 더 빨리 탔어. 동영상을 재생시키며 실험 시작.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1도와 21도에서 같은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1시간째. 자, 과연 배터리는 얼마나 소모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21도에 둔 휴대전화의 배터리 잔량은 91%. 그렇다면 1도에 둔 휴대전화의 배터리 잔량은 86%. 실험 시작 3시간 경과. 자, 다시 양쪽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해 볼까요? 1도에 둔 휴대전화의 배터리에는 63%가, 21도에 둔 휴대전화의 배터리에는 72%가 남았습니다. 실험 시작 약 7시간 후 1도에 둔 휴대전화에 먼저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림 메시지가 떴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보니 14%. 반면 21도에 둔 휴대전화의 배터리는 아직 27%가 남아있는데요. 27 정도면 스마트폰에 살만하죠. 쓰는 네, 리튬이온 마음이 안 배터리는 좋죠. 리튬이온이 배터리 안에서 움직이며 전력을 내뿜는데 겨울에 기온이 낮아져 배터리의 온도가 낮아지면 사용 가능한 전력도 줄어들어 빨리 방전되게 됩니다. 배터리가 여름보다 추운 겨울에 더 빨리 방전된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방전되어 꺼져버린 휴대전화. 이럴 때 네모 하면 진짜 필요한. 배터리가 아주 조금 살아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 박진희 씨 너무 반가워하시는데요? 정말 이것만 안다면 저는 네, 세상을 다 얻은 것 거의 같은 이건 것 심폐소생술인데요? 저 이거 알아요. 알아요? 아, 진짜 예전에 안다고요? 왜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가 다 닳았을 때 혀로 이렇게 아니, 건전지 때는 가운데 깨물라고. 그 진짜로 그러면 갑자기 확 되더라니까요. 안 저는 거 해보면. 알아요. 뭐요? 잡고 흔드는 거예요. 에? 이 안에를 막 흔들어주면 그 안에 있는 전류들이 이렇게 엉키면서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봐요. 아, 지금 비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삼이에요? 아, 때리는 거. 아, 그래, 때리는 거. 모든 기계는 때리면 돼. 맞아. 아니, 좀 비비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열이 나게. 열나게? 추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품어주면. 안아주게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아니, 사람 몸에는 어느 정도 전류가, 미세한 전류가 흐르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정전기가 생겨서 또.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나 이런데 좀 제일 따뜻한 부위. 난 이거. 아, 그래요? 이거 걸게요. 아, 그래요? 겨드랑이에 안아주기. 전 이거. 전 때리는 거. 때리는 거. 비비면서 이거? 저는 이거. 전 비비는 거. 비비는 거. 신혜 씨. 저는 제일 따뜻한 입 안에 그냥 넣는 거. 정말 급하면. 정답이 아니, 소리를 치면 한방에 들어가는 게 최고죠. 근데 매번 그것 때문에 한 번을 찾아갈 수는 없죠. 그렇네요. 자, 이게 다양한 추측이 나왔는데, 예,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확인해보죠. 네. 정답은 방전된 배터리를 겨드랑이에 넣고 문지르면 살아난다. 아, 근데 배터리 살아나는데 냄새는 어떻게 해요? 본인 휴대전화 살리고 내 겨드랑이 죽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진짜? 과연 사실일까요? 실험맨이 직접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꺼진 휴대전화.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봐도 켜지지 않는데요. 야, 이거 살려내면 진짜 자, 이렇게 대박이다. 방전된 배터리를 휴대전화에서 분리해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후
마구 문지릅니다. 그림이 좋진 않네요. 이 배터리를 다시 휴대전화에 넣고 전원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전원을 켜는데 성공! 배터리의 잔량은 1%. 아주 급하게 어디론가 연락해야 할 때 짧은 문자 한 통 정도는 보낼 수 있겠죠? 나 지금 여기 와 있어. 그렇다면 충전할 때도 겨드랑이에 넣고 충전하면 빨리 될까요?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하는 충전기는 양쪽 모두 새 제품. 5V 2.0mAh의 같은 전류세기에 정품으로 출시된 충전기를 사용합니다. 야, 이게 되면 두 개의 휴대전화를 하나는 겨드랑이에 넣고 하나는 실온에 두고 충전할 텐데요. 다들 하나씩 끼고 있는. 실험맨의 겨드랑이 온도는 35.8도. 실온은 25.6도로 약 10도의 온도 차이가 납니다. 약간 더운 지방의 효과. 양쪽의 배터리 모두 잔량 0%로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실험 시작. 실험이 시작된 지 약 30분 경과 양쪽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험맨의 겨드랑이에 넣고 충전한 배터리는 32%, 실온에서 충전한 배터리는 31%가 충전됐는데요. 자, 그럼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실험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림에 지쳐가는 스태프. 겨드랑이에 휴대전화를 넣은 실험맨도 마음이 피곤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삐져나온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실험맨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네? 화이팅! 초콜릿. 살아났어요. 실험 시작 1시간 50분 경과. 1시간 50분. 이때 많이 지친다. 실험맨의 겨드랑이에 넣었던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먼저 100%로 충전되었습니다. 어머, 진짜 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내부의 화학 반응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거나 혹은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잠깐 동안은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혹은 충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온보다 더 따뜻한 곳에서는 배터리가 더 빨리 충전될까요? 아까 우리 한증만 겨울철 얘기했었죠? 대표 난방기구인 온수매트로 체온보다 높은 40도 온도에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휴대전화를 온수매트 위에 올려두고 충전 시작. 상온에서 충전했을 때 1시간 59분이 걸린 배터리. 과연 온수매트 위에서는 어떨까요? 충전을 시작한 지 1시간 49분 경과. 온수매트 위에도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됐습니다. 확실히 온도차가 실온에서 있네. 충전했을 때보다 약 10분 정도 빠른 속도.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스마트폰 배터리인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에는 60도씨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폭발 및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흥미로운 영상 발견. 바로 스마트폰 위에 이것을 올리는 것인데요. 바로 동전과 클립. 에이. 배터리 잔량 31%의 휴대전화. 어머. 전원을 끄고 액정 위에 클립과 동전을 겹쳐둡니다. 잠시 후 다시 전원을 켜니 배터리 잔량이 39%로 늘어난 상황. 정말 되는 걸까요? 진짜 됐네요. 똑같이 실험해 보겠습니다. 현재 휴대전화의 배터리 잔량은 49%. 전원을 끄고 클립과 동전을 겹쳐서 올려둡니다. 5분 후 과연 충전됐을까요? 전원을 켜보니 배터리 잔량은 아까보다 3% 줄어든 46%. 혹시 시간이 부족했던 걸까요? 다시 전원을 끄고 동전과 클립을 올린 채 20분까지 기다려봅니다. 과연 결과는 44%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동전과 클립만으로는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종이 달라서. 배터리 충전에 관한 또 다른 방법. 휴대전화를 이렇게 설정하면 배터리가 빨리 충전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행기 모드. 진짜 정말? 그렇다면 일반 모드로 설정했을 때와 비행기 모드로 설정했을 때 또 아예 전원을 끄고 충전한다면
충전 속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충전을 시작하기 전 세 개의 휴대전화 배터리는 똑같이 0%로 방전된 상태. 동시에 충전을 만약 이게 시작하며 맞다면 왜 실험 그러는지는 시작. 알 것 같아요. 충전을 시작한 지 10분 경과. 일반 모드는 12%가 충전되는데요. 그렇다면 비행기 모드는 그렇죠. 13% 충전. 오프도 있네요. 전원을 끈 휴대전화 배터리는 15%가 충전됐습니다. 빠른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충전을 시작한 지 30분 후 다시 각각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일반 모드는 34%가 충전되는데요. 비행기 모드는 37% 충전. 전원을 끈 휴대전화 배터리는 40%가 충전됐습니다. 충전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52분이 지나고 있는 이때 갑자기 일반 모드로 설정된 휴대전화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가 왔네요. 배터리는 아직 100%가 아니라 99%. 완충이 아니고. 전원을 끄고 충전한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가장 먼저 완전 충전되었습니다. 걸린 시간은 1시간 57분. 오래 걸린다. 그리고 1분 후 1시간 58분 만에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완전 충전됐습니다. 그리고 2시간 2분이 뒤에서야 일반 모드로 설정한 휴대전화의 배터리까지 완전 충전. 하지만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거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외출해야 할 때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면 10분 정도만이라도 전원을 끄고 충전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많은 양의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다면 아무리 빨리 충전한다고 해도 소용없겠죠. 평소 몇 가지만 주의하면 배터리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첫째, 화면이 너무 밝지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화면이 밝으면 밝을수록 배터리 소모가 많아집니다. 둘째,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종료하십시오. 자꾸 종료해줘야 돼요. 와이파이와 GPS도 꺼두십시오. 배터리 소모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배터리를 아껴야 할 땐 SNS 이용을 자제하십시오. SNS는 사진과 동영상이 많고 계속되는 자료 업데이트로 인해 배터리 소모가 가장 많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요? 하긴 뭐 영상과 뭐가 이 밖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휴대전화 배터리에 관한 상식 OX 퀴즈로 알아볼까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100% 충전되면 충전기를 바로 분리해야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돼요. 그럼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요? 그래도 좀 더 끼워놓으면 좀 더 오래 되지 않을까? 어디선가 들었는데 100%도 되기 전에 빼라고 한 7, 80%가 제일 좋다고 해서 저는 그때 빼요. 완충하지 않는 게 좋다고요? 배터리도 사용 설명서를 보면 완충됐을 때는 분리하라고 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저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용 설명서를 그대로 따르는 게 자, 어떨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예. 정답은 X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충전기라면 충전기에 오래 꽂아둔다고 해서 수명이 짧아지거나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완전 충전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충전기를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설이에요 그러면? 굳이 위험하진 않다는 왜 거죠. 하라고 한 휴대전화 배터리는 방전된 후 충전하는 게 좋다. 저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쓰고. 다 쓰고. 싹 비우고. 다 비우고. 예. 제가 방전이 잘 돼봤잖아요. 예, 예. 왜? 근데 한 번 방전이 되면 이 올라오는데 탄력을 받는데 힘이 들어요. 맞아. 1%라도 남아있을 때 꽂으면 이게 잘 살아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방전된 다음에는 힘 받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삶이 바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사실 언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 하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사실. 근데 구조적으로는 그게 배터리 수명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좋을 예,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된 형님 거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아예 싹 비우는 게 이 네. 기기적인 그걸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장 중간에 청소하세요? 이제 찔끔찔끔.
큰 상태에서 아니 받아들이는 근데 거죠. 그게 가능해요. 0% 될 때까지 놔도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5% 남으면 어떡하지 막 집에 있을 불안하고. 때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외부 다닐 때는 배터리가 2개 있는 분은 그럴 수 따로 있죠. 그냥 0일 때 하면 끝까지 되니까. 써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왠지 배터리 몸에는 정답은 좋을 것 같아요. X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로 인해 완전히 방전하지 않은 채로 충전을 하게 되면 수명이 짧아져 완전히 방전된 후 충전하는 것이 좋았지만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술 개발로 인해 방전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충전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옛날 정보였네요. 옛날 정보. 요즘은 이제 뭐 기술 개발이 기술이 돼서. 발전해서 상관이 없나 보네요. 좋습니다. 좋아졌네요. 네. 그죠? 또 다른 OX 퀴즈 볼까요? 네.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사용하면 폭발 저거. 위험이 있다. 있다. 이거 감인데요. 있다, 이것도 있다. 옛날 거. 있습니다. 옛날 이거 있어요. 거예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위험이 있어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엄청 많이 저렇게 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어딘선가 저걸 보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옛날 옛날에 정도, 봤죠? 옛날 정도. 나도 옛날 사람. 충전하고 저녁 아세요, 좀. 근데 충전을 하면서 이거를 막 게임이나 이런 거를 하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뜨거워져요. 뜨거워질 뿐 폭발까지는 아닐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뜨거워지다가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방귀가 자주 나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피커랑 같이 연결된 거 꽂는 거 충전되는 거. 네. 거기에 도킹 딱 하면은 영상을 보면서 계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기도 있는데. 음악 들으면서 그러니까 충전을 충전되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폭발 위험까지는 아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100% 폭발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그렇죠.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질문이 확실히 나왔는데 있어요. 그런 법원은 위험이 얘기해드리고요. 있었다면 진작에 어떤 폭발했겠죠. 이런 게 캠페인화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런 아니요. 거. 어디서 확실해. 먹죠? 네. 내기 하실래요, 내기? 네 개요, 네 개. 네 개 할래요? 얘기할래요. 아니 저희가 이런 거 휴대폰 배터리 얘기합시다. 휴대폰 배터리. 아니야. 다가올 회식비. 송년회 회식. 우리가 한 팀이죠. 우리가 한 팀. 그냥 3시 n분의 1하고 이렇게? 네네네. 황민영 기자님은 여기 와서 공변당하고 가네요. 네. 아,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어떤 저도요. 얘기를 해도. 아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저희가 정답.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배터리나 휴대전화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로 사용한다고 해서 폭발이나 화재 위험은 근데 높아지지 뜨거워지는데. 않고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김종국 씨 기술 발전을 했어요, 그죠? 자,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폭발 위험성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자파도 아니라고. 다행이네요 어쨌든. 다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정들이 어떻게 아주 그냥 잘했어요. 아주 회식을 황 기자님 집에서 하는 거 같아요. 좀 저렴하게 하죠. 저렴하게. 자 다음은요 또 어떤 위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수많은 숨은 의인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적. 오늘의 의뢰자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 춘천을 찾았는데요. 사연을 의뢰한 주인공은 초등학생 미나 민국이 남매. 저희를 구해주신 아저씨하고 언니를 찾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구해줘요? 과연 남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아직 못 만났나 봐요. 지난해 여름 이모네 가족과 함께 캠핑장을 찾은 미나 민국이 남매. 네, 사촌들하고 강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물놀이에 신이 난 아이들. 이모는 물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이모. 그런데 잠시 후 누나 살려줘. 갑자기 빨라진 물살에 휩쓸려간 민국이.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혹시 저기도 깊은 게 아닐까 해가지고 저녁은 엄마 보고 저녁 왔어요. 깊은 곳까지 휩쓸려가 허우적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미나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깊은 물로 들어갔는데 안 무서웠어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민국이 어떡하지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던 이모가 돌아왔는데 민국아! 민아야!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자 직접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든 이모.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민국. 성인들도 힘들어요. 가다가 갑자기 발이 안 닿으니까 허우적대면서 위로 손을 올리고 사람들한테 살려주세요 했는데 급기야 민국이를 구하러 간 미나까지 물속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잠시 후 정신을 잃은 미나를 구해낸 한 남자. 그 사이 민국이 역시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는데 구조된 후에도 여전히 의식이 없었던 미나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한 한 여학생. 그때 아저씨가 구해주시고 그 옆에 언니가 심폐소생술 해주셔서 병원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아저씨 저희 그때 제가 물속에 막 들어갔을 때 아저씨가 구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살 수 있었고 민국이도 같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언니도 그때 구급대원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하던데 그때 빠르게 심폐소생술 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 대원을 통해 두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데 성공한 제작진. 사고가 일어났던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강물에 뛰어들어 미나를 구해낸 김진옥 씨. 심폐소생술로 위급했던 미나의 생명을 구한 김연지 씨. 혹시 아빠가 근데 두 사람 딸인가요?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예, 제 딸입니다. 남매를 구한 두 분. 알고 보니 부녀 사이였군요. 가족끼리 그래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들이 사람이 떠나낸다고 갑자기 막 부르더라고요, 다급하게. 수영을 좀 하시나 봐요. 계곡에 어떤 애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디에? 재빨리 주변에 있는 밧줄부터 챙긴 아빠 진옥 씨. 신고도 하시고. 동생도 아빠 다급하게 불렀고 아빠도 저 다급하게 부르니까 무슨 일이 나긴 했구나. 아 신고는 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신고하고 이곳이 바로 당시 미나 민국이 남매가 빠졌던 곳인데 강에 도착한 아빠 진옥 씨는 그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을 감지하고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근데 어디 저렇게 용감하게 뛰어들기 쉽지 않은데. 더 필요한 걸로 던져준 거 없고 저기 있는 걸로 가는 아무 의식이 없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이미 엎어져가지고 걔만 수영해서 제가 들어가서 되게 위험하네요. 평소에도 물살이 세기로 유명했다는 이곳. 근데 아버님이 아빠도 죽는 거 수영에 자신이 아닌가. 있으셨나 봐요. 들어가지 말라면서 엄마랑 할머니도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저도 소리 질렀는데 그래도 가더라고요.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여튼 들어가게 됐어요. 다행입니다. 두 분 다 괜찮으셔서. 나와가지고 요 시멘트 눕혀가지고 이제 건져가가지고 딸내미가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저는 이제 길을 확보해주고. 그냥 아빠가 눕히자마자 그냥 당연하게 했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심폐소생술. 의식이 없는 미나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연지 씨. 미나야! 처음에 아빠가 안고 왔을 때는 좀 무서웠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살려야겠다 이 생각. 꿇어앉아 누르는 힘에 어느새 무릎은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연지 씨의 정성 때문인지 미나의 의식이 돌아왔는데 미나야. 살았다 그랬어요. 네. 살았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냥 막 계속 막 심장이 뛴다 막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다들 놀래고 이제 이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다 가족끼리 가서 정신 안 먹고. 온 가족이 정말 남의 어머니가 두 분 찾는다고.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애기 걱걸래 그냥 들어가서 건졌어요. 한편으로 좋은 일도 했는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뭐 크게 뭐 아유, 두 명의 생명을 구하신 거잖아요. 그럼 쉽지 않죠.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쑥스럽네요 진짜로. 인국이 미나 학교 잘 다니고 건강하게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안녕. 소중한 생명을 구한 김진호, 김연지 씨 부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 넘버원 안전 뉴스입니다. 빙판길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사진 곳에서는 좁은 보폭으로 앞보다는 옆으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춥다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걸으면 넘어졌을 때 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손은 항상 밖으로 빼고 걸어야 합니다. 겨울철 안전한 걸음걸이를 위해선 펭귄, 꽃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펭귄처럼 보폭은 좁게. 경사진 곳에서는 꽃게처럼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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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넘버원 안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